자, 오늘은 확통 마지막 통계적 추정 해보도록 합시다. 뭐 통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어쨌든 자, 뭐 이제 모평균과 이제 표본평균 봅시다. 이제 어떤 그런 전체가 있는 어떤 그런 집단에서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모집단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확률 변수의 값의 평균, 그런 거를 이제 모평균이라 하고, 이제 이거를 EX라 나타냈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선 이제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표본만 요렇게, 그래서 표본 평균, 그래서 어쨌든 이 특정한 요 표본만 딱 뽑아서 이제 하는 그런, 이거를 조사를 해서 어떤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표본이 있는데, 어쨌든 이 표본은 x바 이렇게 쓰고, 어쨌든 그래서 이 표본의 평균, 이 x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뭐 사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쨌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을 구했는데, 이 구한 표본 평균을 바탕으로 이제 요 전체의 평균을 추론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자, 예제 1번. 자, 표본 평균이 0일 확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먼저 A는 얼마죠? A는 당연히 3분의 1이겠죠? 확률의 합 1이니까. 자, 그래서 X바가 이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 PX바가 0일 확률을 전부 다 구해주면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개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제 000이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마이너스 1, 0, 1이 뽑힐 확률은 6가지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 3분의 1이고, 000이 뽑힐 확률은 64분의 1, 마 1, 마 1, 2가 뽑힐 확률은 3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4분의 11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1번이고, 유제 1번. 이제 px가 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거고, 다음 px가 이제 두 개를 이미 추출해서, 자, 이미 추출을 설명 안 했네. 자, 이미 추출이 뭐냐면은 이제 임의로 하나의 표본을 추출을 하는 건데, 이제 그 확률이 모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두 개를 뽑는 거예요. 자, 그 평균이 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은 이게 하면 두 개의 x1과 x2의 합이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2가 있고 2, 4, 2, 6, 4, 4. 이 네 가지 경우의 확률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가 나올 확률은 64분의 9. 2, 4는 64분의 6이죠. 이 곱해야 되니까 이 6은 16분의 3인데, 이제 2배 곱하니까 8분의 3. 4, 4는 64분의 1.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8분의 3 더하니까 8분의 5가 되죠. 그 다음 유제 2번. px가 4일 확률이 16분의 3이다. 자, 먼저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2a 플러스 b가 2분의 1이다 그런 거고, 이제 x가 px의 표본 평균이 4일 확률은 1, 7을 뽑거나 3, 5를 뽑거나죠. 그럼 1, 7을 뽑을 확률은 이제 a고, 3, 5를 뽑을 확률은 2a, b인데 그게 이제 16분의 3이다. 그래서 a로 묶으면은 이제 그냥 대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딱 풀어주면은 a가 8분의 1, b가 이제 4분의 1.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 찾아. 자, 아까 말했죠. 전체에 있던 어떤 그런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에서 어떤 그런 일부 표본을 추출해서 얻은 평균. 그러면 이제 이 x바, vx바 마찬가지로 시그마 x바를 모두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근데 표본의 크기, 그래서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그 평균은 이게 같아요, 두 개가. 그리고 vx는 n분의 v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 x는 어떻게?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x.
요거 3개만 외우면 됩니다. 예제 2번입니다. 자, 크기가 7인 표본. 그러면은 이 x반은 아까 뭐라 했어? ex고 이거는 7분의 vx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확률을 구해보면은 a가 일단은 5분의 2가 되겠죠.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그래서 5분의 2고 이걸 계산하면은 5분의 1이죠. 그럼 ex를 계산하면은 5분의 4가 나오고요. 이 x제곱은 25분의 14. 5분의 6, 5분의 6. 그래서 vx를 구하면은 25분의 14가 되죠. 그러면은 이 x는 5분의 4고 7분의 vx는 25분의 2니까 25분의 22가 되겠죠. 자, 크기가 16이니까 시그마 x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4분의 시그마 x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 분포에서 이제 익숙하죠. 평균이 이제 마이너스 9분의 1. 이제 제곱의 평균이 1. 그래서 vx는 81분의 80이 나오니까 시그마 x는 9분의 4 루트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4로 나누니까 답이 얼마? 9분의 루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vx가 49분의 4다. 자, ex가 7분의 15다. 그럼 a 플러스 2b 플러스 7분의 6이 1이다. a 플러스 b는 7분의 5다. 이게 7분의 15.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어주면은 ab가 나오겠죠. 그래서 a가 7분의 1, b가 7분의 4.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해주면은 49분의 20이 나옵니다. 구하면 나와요. 근데 vx 반 어떻게 구하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n이었고 vx니까 몇으로 나눠야 돼? 5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n은 얼마? 5. 자, 아까 말했죠. 이제 시그마 x가 루트 n분의 시그마 x 바였고 vx 반은 n분의 vx 바였으니까 x가 이제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x 반은 자연스럽게 평균은 같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겠죠. 그러니까 그 정규분포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방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기존 무게는 정규분포 145,2의 제곱을 따르는데 16개를 이미 추출했대. 그러면 이거는 확률변수, 이거는 뭐를 따르는 거야? 정규분포 145, 16이니까 0.5의 제곱을 따르겠죠. 표준 편차가 4배로 주니까. 자, 그러면은 144 이상 146 이하. 그럼 이렇게 145가 있는데 144가 여기 있고 146이 여기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고 이건 이제 2죠. 그러니까 z가 p 마이너스 2 z2 이거랑 똑같으니까 요거에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0.9544. 자, 65번. 자,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거는 평균이 480, 20제곱을 따르는데 25봉지를 이미 추출했으니까 표준 편차가 20에서 4가 되고 마찬가지로 정기분포 480, 4의 제곱을 따른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평균이 a 이상일 확률. 자, 그러면 여기 a가 있으면은 이 넓이가 얼마라고? 0.977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평균으로부터 요만큼의 넓이가 0.477이죠.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평균에서 시그마의 2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얼마? 470. 472. 자, 6번. 자, 240,8의 제곱을 따르는데 n병을 이미 추출했대요. 어쨌든 240,8의 제곱을 따르는데 n명을 이미 추출했으니까 240, 루트 n분의 8의 제곱을 따르죠. 근데 px가 237보다 클 확률이 0.93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있고 240이 여기 있고
240 빼기 1.5 시그마가 있는데 237이 여기보다 작게 있으면 되죠. 그러면은 1.5 시그마가 이제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시그마가 2보다 작죠. 그럼 시그마가 2보다 작으니까 루트 n분의 8이 2보다 작다. 루트 n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16이 되겠죠. 모평균의 추정.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모평균을 이제 표본 평균을 추출을 했는데 이 표본 평균에서 구한 평균이 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에 포함될 확률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평균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m에서 어떤 값을 빼고 m에서 어떤 값을 더했으면은 오차 범위를 두고 이 사이에 실제 전체 모평균 m이 있을 확률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 구간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신뢰 구간 95%면은 이제 이 범위 내에 실제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죠. 그래서 1.96과 2.58 이거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자, 95%는 얼마? 1.96. 99%는 2.58.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0이 있는데 1.96을 찍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1.96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0.95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고 이렇게 찍어서 2.58 마이너스 2.58이면은 이 넓이가 0.99야. 다 됐죠? 넘어갑시다. 자, 자동차 주행 거리는 n,16 64대를 이미 추출했대요. 그럼 표준 편차 m,2의 제곱을 따르죠. 자, 근데 95%의 신뢰 구간이니까 자, 477.08이죠. 그러면은 477.08 어떻게 구하냐면은 표본 평균 x바에서 1.96 곱하기 2 여긴 x바에서 1.96 곱하기 2 그래서 이 실내 구간 길이를 좀 구해줘야 됩니다. 자, 실내 구간 길이는 7.84인데 a-477.08이니까 a는 얼마? 484.92. 이제 7번. 자, 아까 b 빼기 a는 어떻게 구하는가고? 여기 나와있죠. b 빼기 a는 m,2분의 1을 따르는데 n마리를 이미 추출한대. 그러면 이게 3.9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분의 1이죠. 그럼 n은 얼마? 25. 마지막 마지막 유제. 자,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36명 추출이 돼요. m, 6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그럼 표본 평균 x바를 이용하여 모평균 m을 구하는 거야. 자, 실내 구간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일단 평균은 얼마야? 그렇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평균 내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건 굳이 몰라도 되긴 하는데 평균 구해봅시다. 그럼 평균은 이제 70 얼마야? 74가 되나? 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실내 구간 길이라는 거. 실내 구간 길이가 지금 5.9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이게 뭐 평균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구한 표본 평균이 74라는 거고 어쨌든 5.16만큼 떨어져 있는데 5.16이 이제 얼마라는 거죠?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가 얼마고? 10이고 x반은 74니까 답은 얼마? 37.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개념이 끝났고 확통까지 일단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수능 실전으로 들어가면서 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사고력을 좀 키워봅시다.